197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체드 헐리. 운동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훗날 페이팔 로고를 만들게 되는 사람, 유튜브 로고를 만들게 되는 사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편한지, 어떻게 누르면 쉬운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1978년 대만 출신 부모 밑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스티브 첸.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낯선 언어, 낯선 나라. 그런데 이 아이는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컴퓨터 앞에서는 언어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코드는 어느 나라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1979년 동독, 냉전이 남아있던 시대,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자베드 카림. 독일인 어머니와 방글라데시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어린 자베드는 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언어.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사람보다 컴퓨터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세 사람은 훗날 같은 회사에서 만납니다. 페이팔. 인터넷으로 돈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지던 시절.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회사. 세 사람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좋은 회사였습니다. 좋은 연봉, 좋은 미래. 게다가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하면서 세 사람은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까지 얻게 됩니다. 성공, 안정, 젊은 부자. 더 바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불편한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의 정확한 시작은 지금도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파티 영상을 공유하려다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있고 큰 사건의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지 못했던 경험이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같은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영상 하나 올리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왜 영상은 전문가만 올릴 수 있지? 왜 방송은 방송국만 할 수 있지? 2005년 세 청년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샌머테이오의 작은 사무실, 피자 가게와 일본 식당 바로 위층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 몇 대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서버가 계속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펜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화면을 바라보며 사이트 하나를 만듭니다. 이름은 유튜브. 유는 모든 사람, 튜브는 텔레비전을 뜻하는 미국식 속어였어요. 당신의 텔레비전. 누구나 자기 방송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거대한 방송국도 아니었고 화려한 스튜디오도 아니었어요. 작은 방 하나, 서버 몇 대, 그리고 누구나 쉽게 영상을 올릴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 하나. 그게 유튜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장비만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었던 거야? 적어도 처음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때 유튜브는 지금의 유튜브가 아니었거든요. 영상 화질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었어요. 대부분 240p. 영상 길이도 짧았고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 수도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4K 영상도 없었고 몇 시간짜리 영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방 하나, 서버 몇 대, 그리고 컴퓨터 몇 대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유튜브는 처음엔 정말 망했어요. 소개팅 사이트로 시작했는데 여성에게 $20를 준다고 해도 아무도 영상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바꿨어요. 소개팅 영상만 올리지 말고 아무 영상이나 올려보자. 2005년 동물원 코끼리 우리 앞. 자베드 카림이 카메라 앞에 섭니다. 코끼리는 코가 정말 길어요. 19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은 놀랍도록 평범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이 없었어요. 영상이 없었고 조회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올라오는 영상이 40개에서 50개 남짓이었어요. 그래도 세 사람은 계속 버텼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버튼을 더 쉽게 만들고 재생을 더 빠르게 만들고 업로드를 더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고 싶어지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아지 영상, 아기 영상, 춤 영상, 장난 영상, 여행 영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어요. 플래시 플레이어. 그 당시에는 영상을 보려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코덱도 설치해야 했어요.
유튜브는 그냥 누르면 바로 재생되게 만들었어요. 이건 지금은 당연하지만 2005년엔 혁명이었어요. 사람들이 링크 하나만 보내면 누구나 바로 볼 수 있게 되자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서버는 점점 부족해졌고 저장 공간과 네트워크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결국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서버는 더 이상 세상을 담아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2006년 구글이 찾아옵니다. 인수금액 16억 5천만 달러. 당시 약 2조 원. 창업 1년 반,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던 사이트였어요. 여성에게 20달러를 주며 제발 영상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던 사이트. 그런데 세상은 그 안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구글이 가진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튜브는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구글이 직접 만들면 되지 왜 사? 사실 구글도 이미 만들고 있었어요. 이름도 있었어요. Google Video.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구글은 전형적인 엔지니어 회사였거든요. 업로드 절차도 복잡했고 사용하기도 어려웠어요. 반면 유튜브는 달랐어요. 회원가입, 업로드, 재생, 끝. 할머니도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은 기술보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요. 영상이 많아지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많아지면 영상이 늘어나죠. 이 네트워크 효과가 시작되면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구글은 그걸 본 거예요. 이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사람들이 저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만든 것과 싸우기보다 사는 걸 선택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영상을 올립니다.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3명의 청년이 계속 붙잡고 있었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거대한 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불편함 하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의 당연함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은 79일차입니다. 7,900번째 자기 암시. 나는 월 순수익 1,000만 원 달성한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일은 드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길도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게라도 해결해보는 것입니다. 댓글에 작은 불편이라고 남겨보세요. 써보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작은 문제가 내일의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암시 100일 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다룬 유튜브의 시작과 창업 이야기 관련 도서는 더보기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만큼 주파수의 강도는 더욱 세집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삶에 좋은 주파수가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또 돌아옵니다.